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의 주요 뉴스, 좀 관심 가질 만한 뉴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서 정부가 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리두기 강화는 하지 않겠다. 지금 그냥 6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상 더 이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의 주요 현상이 콧물이 나고 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증으로 있고 중증으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는 강화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 대란이 지난 2020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막 발생할 때에 있었죠. 근데 지금 또 자가진단 키트가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뉴스 보도가 또 주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대 이상이 되면서 이 정부 방역당국이 2월 3일부터인가요? 이 자가진단 검사 후 양성 판결이 나면은 그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 키트 이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자가진단 키트 이 대란이 또 우려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어제 첫날 분위기 어땠는지 이렇게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남구로요, 이 새벽 인력 시장을 필두로 해서 이 건설 현장 분위기를 좀 주요하게 전했는데요. 하루 새 일거리가 절반 이상이 어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을 좀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요, 어제부터 일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휴업을 하고 설 연휴 이후에나 일을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이 사업장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60세 이상 노동자 이 기피 현상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2로 이런 처벌받는 그런 것만은 피하자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기업체의 분위기들을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27일서부터 이 서울, 대전 지역에서 모바일 이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했는데요. 7월부터는 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작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생활 뉴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대외 정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 7년 만에 단둥에서 무역 전시회를 개시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인 WTO가 중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대한 이 보복관세를 허용을 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이 어떤 반응인지 또 초미의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 소식 주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그 관련된 뉴스 한번 언론에 난 거를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어제 27일 1만 5천 명대에 육박을 했다. 그리고 오늘 28일에도 이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5 내지 8주 이 기간 동안에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정부 브리핑에서 제시가 됐다. 그러나 이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오후 9시를 강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이 그동안 유지해온 확진자 수 억제 정책인 제로 코로나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 방역의 무게중심을 전체 유행 규모 관리보다 고위험군 억제로 옮기고 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지만은 전파력은 2, 3배 빠른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다. 네, 이 동아일보가 정부가 이 하루 확진자가 이 10만 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거리두기는 강화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브리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월 들어서 2만에서 한 5만 명 하루 신규 확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부는 그 2배인 이 10만 명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브리핑을 해서 좀 주요하게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의 주요 현상이 콧물하고 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경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중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 위드 코로나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후속 보도가 또 있습니다. 이 정부는 6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등 저위험군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민경 국립중앙의료원 간염내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대표적 증상은 콧물, 두통, 기운 없음, 재채기, 발열 정도라며 중증도와 관련 있는 고열 등의 증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확실히 가볍고 짧다고 했다. 네, 오미크론의 이 증상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콧물, 두통, 기운 없음, 재채기, 발열 정도, 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간염이 되면은 좀 생활상에 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한편 이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한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은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재감염률이 16배 높았다. 네, 또 걸렸는데 또 걸린다. 네, 뭐 그만큼 좀 경증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뭐 항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바로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걸리는 그런 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스크 대란이 이어서 이 자가 진단 키트 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일보 뉴스로 보겠습니다. 이 우려가 현실로 충분하다던 자가 진단 키트 벌써 동났다. 이런 제목으로 게재된 보도인데요. 이 방역 당국은 마스크와 달리 자가 진단 키트 생산 물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사에서 이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은 이 시장 수요를 따라붙지 못하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일일 이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선을 넘어설 정도로 폭증하면서 이 검사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자가진단 키트를 통한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이 PCR 검사,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확진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죠. 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체계 전환이 예고가 되면서 이 가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네, 2월 3일부터는 자가 진단 키트로 먼저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오면은 그때 이제 PCR 검사를 이렇게 받게끔 이렇게 체제를 전환을 한다. 이렇게 발표한 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제2의 마스크 대란 악몽, 충분하다던 자가 진단 키트, 곳곳에 품기라는 제목으로 또 게재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 검사 방식을 자가 진단 키트 위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품귀 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이 2배로 뛰었다는 그런 소식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보니까요, 이 건설 현장, 또 새벽 인력 시장, 주요하게 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집중해서 현장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를 하겠습니다. 27일 오전 5시 반 서울 구로구 남구역 인근 인력시장을 찾은 박모 씨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인력시장을 찾은 인부 대부분이 상황은 비슷했다. 오전 4시부터 길거리에 수백 명이 줄지어 일거리를 기다렸지만 기자가 세어본 결과 4명 중 1명 정도만 이를 구해 자리를 떴다. 남은 이들은 서로 왜 집에 안 가느냐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배를 입에 문 채 한참 거리를 서성였다. 1시간 반 동안 대기하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가던 박 씨는 못내 아쉬운지 사무소를 돌아보며 이거 참 어떡하나 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네, 새벽 인력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작업이 일시 중지된 건설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중대재해법이 이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이 성모 씨의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현장에서 60세 이상은 잘 안 쓰려고 하는 탓에 나이 든 분들은 인테리어 같은 작은 현장만 가는 것 같다고 했다. 네, 사건, 사고, 특히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0세 이상 좀 나이 든 이 노동력들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국은 이 사업장의 안전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긴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업체들이 상당히 인력을 쓴 데 있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동포들의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요. 동포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일자리를 찾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처음에 관심을 좀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 발급을 시작을 했다. 네, 서울, 대전이 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전국 확대를 한다. 지금 우리가 이 운전면허증, 플라스틱 된 이 카드처럼 된 면허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지참을 하고 다녀야 되죠. 근데 이 모바일 이제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면은, 그런 게 이제 지참을 하지 않아도, 그런 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이요, 그러니까 27일부터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이 모바일 면허증 발급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7월부터는 모바일 면허증을 전국 운전 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 정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7년 만에 단독 이 무역 박람회를 재개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교역을 정상화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2015년 중단된 북한과 중국의 무역 박람회가 7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 지금 북한, 중국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 1년 반 만에 재개된 데 이어 양국이 교역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까지 시사하며 미국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북한이 중국에 더 밀착하고 나선 것이다. 네, 지금 북한이 믿고 나갈 곳은, 의지할 곳은 이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더 밀착해서 나가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진 게 지금 단독 이 무역박람회의 재개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의 양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월 단둥에서 무역박람회를 열었다. 그러다 중국이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 강물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중단하자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박람회는 중단됐다. 네, 이렇게 이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 WTO, 네, 대미 보복관세 허용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중국도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미국은 이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WTO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하고의 미국과의 이런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계속 주의 관심 갖고 봐야 될 그런 국제 정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이 연휴를 잘 안전하게 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